네, 시간이 돼서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옥종목 교수님께서 퀀텀 머티리얼에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물리학과의 옥종목입니다. 일단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양자 관련해서 관심은 되게 많은데 양자 정보 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비슷한 물질들을 좀 다뤄보려고 많이 최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제가 사실 어디서 발표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요. 이 내용으로 오늘 초대해 주신 내용에 관심사에 좀 맞춰가지고 발표 자료를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좀 미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미흡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라지 사이즈 싱글 크리스탈 그로스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주로 이제 양자 물질들, 양자 소재에 관한 성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결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만들고 있고 양자 소재들을 요즘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는 PLD 방법이나 스퍼터 방법으로 산화물이나 여러 가지 이제 소재들에 대해서 방막 증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럭스나 뭐 아크, 초크라스키 같은 방법을 통해서 대면적 단결정들을 크로스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재들을 다 주로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스트롱리 콜렉 시스템들을 초전도라든지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뭐 이런 물질들을 주로 다뤘고 최근에는 이제 양자 정보 기술 이런 데 활용될 수 있는 시료들도 좀 크로스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기술에 관련해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요. 퀀텀 컴퓨팅, 퀀텀 센싱, 그리고 퀀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근데 이거를 제가 소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렵냐면요. 일단 스케일이 엄청나게 넓은 스케일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센싱이나 퀀텀 컴퓨팅 같은 거는 이제 투레벨 인탱글된 스테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물질 안에서 그 디펙트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옹스트럼 단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큐빗도 해봐야 몇 나노 몇백 마이크로 정도고요. 소자도 나와 센티미터 스케일인데 퀀텀 커뮤니케이션은 그런 인탱글된 스테이트를 수천 킬로까지 이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스케일에서 여기 여러 스케일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결국은 인탱글된 스테이트를 만드는 거는 대부분 물질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은 이제 인테그리티 스테이트를 멀리까지 간섭 없이 보낼 수 있는 빛을 이용을 해서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퀀텀 테크놀로지에 관련해서 퀀텀 기술, 양자 기술에 관련해서 이제 소재를 다룬다라고 하면은 결국 물질 안에서 자그마한 레벨의 디펙트에서부터 시작하는 퀀텀 스테이트를 잘 읽어내고 그리고 그걸 멀리 보내고 빛을 통해서 멀리 보내고 그래서 물질과 빛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 인탱글된 스테이트를 물질 안에서 어떻게 더 잘 만들까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자 소재를 다루는 입장에서 인탱글드 스테이트 물질 안에서의 인탱글드 스테이트 구현 그리고 빛과의 특히 호환을 왔다 갔다 할 건가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양자 기술과 관련해서 많이 이제 이런 붐업이 일어나면서 이런 소재나 부품, 장비, 서비스까지 이렇게 하이라키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이거 양자 산업 생태계 지원 센터 장에서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각각 뭐 컴퓨팅, 센싱, 그리고 통신 관련된 이제 소재들을 주로 보면은 결국은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반도체 기반의 소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유가 결국 기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웨이퍼 스케일에 그리고 또 고품질의 그런 이제 소재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소재들을 보면은 결국은 고품질이어야 되고 디펙트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고품질이어야 되고 그리고 양산화되어 있어서 이제 기술적으로 바로 디바이스 소자화 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이제 각광받고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존 소재들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키워드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물질 안에서 만들긴 하는데 이거를 이제 다체계로 인탱글 시키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어서요. 큐빗도 여러 큐빗을 만들어 가야 되고 디펙트도 지금 다이아몬드나 이런 데서 앰비센트 하나를 활용하는데 이거를 여러 개를 이제 활용해야 되고 이렇게 그 다체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좀 문제점이 지금 마주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메트 인터랙션 측 입장에서도 기존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이 그 웨이브 가이드나 그 저기 광 싱글 포톤 만드는 거나 디텍터 하는 거나 소스나 디텍터나 웨이브 가이드나 프로세서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기존 이제 반도체 물질들에서 저런 뭐 로 옵티컬 로스라든지 패스 모듈레이션의 브로드밴드 트랜스퍼런시라든지 이런 걸 다 만족하는 물질들이 사실은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물질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하이라키로 그거를 다시 이제 저 그 고체 분리 실험을 하는 관점에서 좀 그려봤는데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기존에 이제 했던 반도체 웨이브 그 라지 스케일로 이제 나오는 고품질의 그런 반도체 기반 물질들 외에도 지금 비선형 산화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그런 인테그레이트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는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초적으로 좀 연구가 더 많이 되어야 되고 좀 집중적으로 이 물질들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는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봤고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그 향후에 기술적으로 활용되려고 했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들, 가능성 있는 양자 소재들을 이제 하이 퀄리티로 얼마나 이제 잘 그로스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잘 그로스하더라도 이게 스케일이 이제 작으면은 디바이스나 이렇게 불가능하니까 동시에 이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그 원리나 그로스에 대한 이해를 이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 그 하이 퀄리티를 만들고 스케일업을 할 수 있냐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소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소재들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물질 안에서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만들고 그걸 확장해서 매니바디 인탱글먼트를 물질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는 소재들이 있는가 혹은 이제 그 포토닉 그 플랫폼에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을 이제 좀 스케일업해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양자 소재에서 보면은 결국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새로운 물질이고 가능성 있는 물질을 하이 퀄리티로 이제 단결점으로 그로스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그 실험에서 쓰는 이제 잘 기른 단결점이라고 하면은 디펙트 레벨이 50 ppb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 앰비센트에 쓰는 건 디펙트 레벨이 5 ppb입니다. 그래서 그냥 실험실에서 말하는 잘 길렀다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지금 양자 기술에서 필요한 단결점. 그보다 훨씬 10배 정도의 디펙트 레벨이 낮은 수준으로 하이 퀄리티를 크로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잘 성장돼 허락되는 물질이거나 아니면 그 성장 메커니즘에 대해서 되게 잘 이해를 하고 잘 제어된 환경에서 그로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물질들의 그로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하이 퀄리티로 그로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트롱리 콜렉티된 시스템들을 이제 활용해서 그 인테그된 스테이트를 물질 안에서 구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큐빗들이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전원도 큐빗 외에도 토폴로지컬 이제 그런 인슐레이터를 이용한 토폴로지컬 큐빗이라든지 아니면은 퀀텀 스핀 리퀴드에서 다체계로 그 코릴레이트된 그 인탱글된 스테이트를 활용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키워드가 지금 그 양자 기술 소재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퀀텀 스핀 리퀴드나 위상 조전도 둘 다 결국은 그 마요나라 퍼미온을 찾아가는 일에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러한 이제 소재들을 만들었을 때 이걸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런 구현된 양자 소재, 양자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하고 스케일업까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방막화를 하면서 스트레인을 활용해서 그런 퀀텀 스테이트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토닉 플랫폼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논리니어 옵티컬 옥사이드 물질들은 사실 그로스가 예전에 많이 됐습니다. 80년대 해가지고 다 그로스는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실험실에서 그로스 하면 언제든지 그로스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웨이브 가이드나 그런 거에 적합한 형태로 그로스하기가 힘들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실리콘 위에다가 올리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렸을 때 그 잘 성장된 예를 들어 리튬 나이듐 옥사이드랑 바른 타이타늄 옥사이드라고 했을 때 얘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이 퀄리티로 성장한다라는 입장과 그때 이제 판별하는 거는 결국 크리스탈리니티거든요. 근데 그 광적으로 활용했을 때 이게 꼭 좋은 크리스탈리니티가 좋은 웨이브 가이드의 품질이라고 다 1대1로 대응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스 조건에 따라서 그 뭐 디펙트라든지 이게 아니면 덴시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웨이브 가이드로 넘어갔을 때 얼마나 이제 효율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된 게 없고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런 성장들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성장되는 이제 그 논리니어 그 옥사이드 물질들을 결국 디바이스로 소자하려면은 기존에 이제 그 공정하고 컴패러블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산화물이니까 시각 공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서 결국은 지금 취하고 있는 방식이 실리콘의 위에다가 그 산화물을 어떻게 잘 증착할 거냐라는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옥사이드 물질을 실리콘 위에 성장을 잘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뭐 다 딥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은 마무리된 일들은 아직 없지만은 시작하고 있는 일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의 키포인트는 어떻게 하이 퀄리티로, 라지 사이즈로 이제 크로스를 이 물질들에 대해서 할 건가 하는 이제 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 퀄리티를 크게 길러야 되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하냐라고 일단은 보면은 일단 당연히 단결정이 돼야 됩니다. 일단 단결정이 돼야 하이 퀄리티가 되고요. 싱글 크리스탈, 그러니까 단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포인트.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원자들이 이제 정렬이 되어 있는데 결국 그 구조를 저희가 원하는 결정 구조를 가지고 정렬이 됐을 때 그 구조 정렬된 그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모포스라는 거는 거의 유니셀 단위로 그 원자가 있긴 하지만은 규칙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폴리크리스탈은 이제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는 결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으나 얘들이 이제 그 마이크로미터 덩어리들이 이제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는 고품질이죠. 근데 한 덩어리 한 덩어리는 고품질인데 그 사이에 이제 얘들이 어떻게 배열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레인 바운드들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특성들이 많이 이제 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갑니다. 싱글 크리스탈은 이제 센티미터 단위 그리고 혹은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에 인치 단위에서 이제 원자들이 이제 배열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싱글 크리스탈을 일단은 그로스를 하는 게 일단 하이 퀄리티로 가는 이제 첫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싱글 크리스탈인지 폴 크리스탈인지 저희가 실험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려면은 결국은 엑스레이 이제 디프렉션을 하거든요.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하는데 지금 결정성이 이게 잘 확보되어 있으면은 저희가 그 엑스레이를 뭐 이렇게 이 컨피규레이션에서 했을 때 이 방향 면만 실험적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픽과 200픽만 관측이 되지 나머지 방향으로 자란 애들은 이제 관측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폴리크리스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도메인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방향의 이제 그 결정면에 의한 브레이크 픽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서 XRD 데이터를 제가 많이 보여드릴 거라 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XRD가 엑스레이 결과가 이렇게 배수로 100, 200, 300 혹은 111, 222, 333 나오면 이제 이게 결정성이 일단 단결점이다. 라고 아니면 다른 픽이 막 섞여서 나오면은 일단은 폴리크리스탈이다. 그 사이즈가 마이크로 단위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싱글 크리스탈 그로스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이 크리스탈이들 사이에 도메인 사이에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가 이제 되게 안 좋은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이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많은 물성들이 다 결국 스캐터 되면서 그 디페이징 돼 버립니다. 그래서 물성이 안 보이고요. 일단은 물성이 잘 안 보이게 되고 아마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저 그레인 바운더리를 지나면서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될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싱글 크리스탈 그로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물질 몇 개에 대해서 보시면은 사실 이제 싱글 크리스탈은 이제 이렇게 저항 변화 특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폴리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르게 이제 인슐레이팅하게 저온에서 더 저항이 크게 나져 버리게 되거든요. 이게 저온에서 이런 그레인들에서 이제 임퓨리티 스캐터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물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을 성장하는 방법에는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성장 방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저희가 다 할지는 못하지만은 일단 대부분을 커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분류해 보면은 솔리드 스테이트 그로스라고 해서 그냥 고체 상태와 고체 상태를 반응을 시키는 거고요. 이거는 뭐 그냥 신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퀄리티의 물질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그럼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고체를 베이퍼 상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증기를 날려서 하나씩 하나씩 증착시켜 가는 성장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방막 성장들이 ALD, 뭐 PLD, MB, CBD 이런 방법들이 다 이 베이퍼 그로스 과정을 따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물에 소금을 녹여서 소금을 결정화시키듯이 걔들을 용해시킬 수 있는 물질 속에 녹여서 조금씩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걸 이제 솔루션 그로스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멜트 그로스라고 그냥 물질을 아예 어, 용융시킨 다음에 천천히 결정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총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멜트 그로스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녹는 점 위로 가열을 해서 녹이고 그리고 걔들의 결정성을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방법이 좋은 이유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키워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 퀄리티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케일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멜트 그로스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초크라스키 그로스거든요. 그래서 초크라스키 그로스는 여러분들 많이는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웨이퍼를 저희가 이 방법으로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30인치 이런 것도까지도 이제 성장을 하고 실리콘도 엄청나게 그 디펙트 레벨이 낮은 하이 퀄리티 그로스가 가능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초크라스키 방법은 이제 이 잔 초크라스키라는 분이 발견을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벌을 꿀 이렇게 찍어 올리듯이 용융을 시켜서 물질을 용융시키고 걔를 이렇게 찍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A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을 예를 들면 실리콘 이제 파우더나 실리콘 그 청크들을 이렇게 놓고 가열을 해서 액체 상태로 만듭니다. 만들고 결정성을 가지고 있는 시드를 담궈서 디핑해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끌어올리면서 이제 점점 위로 올리면 식으니까 식으면서 이렇게 큰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그냥 사실 찍어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결정성이 확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트릭들이 있는데요. 그 트릭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뭐 10인치, 뭐 4인치 이렇게 크더라도 처음에 찍어 올리는 부분은 되게 얇고 가늡니다. 되게 좁은 면적을 찍어 올리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람 목을 닮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직경을 넓히는 부분을 이제 어깨를 닮아서 숄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콜릿스키 할 때는 이 넥을 만드는 이 네킹 과정이 되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그냥 엑스레이를 가지고 안쪽에 그레인 바운더리나 도메인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이미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시드 같은 경우에는 단결정 시드를 썼음에도 여기 멜트돼 있는 데는 이제 여기 뜨겁고요. 그리고 시드는 차갑기 때문에 열 충격이 가해집니다. 가해져서 시드가 아무리 단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에 이제 결정화되는 애가 여러 방향으로 이게 누클레이션 될 때 여러 방향으로 누클레이션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검은 것처럼 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레인들이 막 처음에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레인들이 생성이 되고 나면은 그 생성된 그레인은 그 방향대로 계속 자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45도로 이렇게 자라는 그레인이 생성되면 걔는 이 방향으로 계속 자라고요. 얘는 또 이 방향으로 계속 자랍니다. 근데 이렇게 얇게 목을 쭉 뽑아 올리면은 우리가 원래 원했던 방향으로 딱 수직으로 잘 자란 애만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자라다가 여기 만나서 이제 없어지고요. 끝에 만나서 없어지고 이 방향도 자라다가 만나서 없어지고 이걸 목을 길게 뽑으면은 이 방향으로 자라는 애들만 선택적으로 돼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목 네킹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는
그 그레인들만 살아남아서 단결정이 형성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깨를 이제 직경을 넓히더라도 그 결정성을 유지한 상태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뭐 30cm, 뭐 이렇게 10인치 이 정도까지로 직경을 넓혀도 이제 하이 퀄리티로 그로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은 저희가 물리 연구할 때 거의 안 쓰는 방법이거든요. 진짜 한 2, 30년 전쯤에는 막 열심히 하시다가 최근에는 이 방법을 활용을 해서 연구 결정 성장을 하는 그룹이 없습니다. 거의 국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물리 하시는 분들 중에 저 혼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그 양자 기술에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 셋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물질들을 막 테스트로 잘 크로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킹을 한 다음에 숄더를 펼쳐서 이제 결정성이 확보되는 것들을 하고 있고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그런 토폴로지컬한 거랑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플랫밴드랑 막 이런 그런 이제 그 위상적 특성들과 관련된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산화물 물질들도 좀 크로스를 하고 있고 리튬 나일륨 옥사이드인데요. 그냥 한번 크로스 되나 봤는데 잘 크로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이 엣지 같은 게 리치가 보이시죠? 이게 탁핑크 같이 리치가 보이는데 이게 그 원자들이 사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시포 시메트리가 있으면은 그 면 따라서 이렇게 결정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나일륨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6개가 이렇게 딱 리치가 나오고 그래서 결정성이 그냥 원자 단위에서 이제 잘 정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튬 나일륨 옥사이드 같은 경우 색깔이 좀 알록달록한데 얘가 저희가 다른 물질들을 좀 도핑하려고 했는데 도핑이 균일하게 되진 않아서 색깔은 좀 알록달록하긴 한데 결정성은 이제 잘 확보된 상황으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 성장을 결국은 용융을 시켜야 되니까 용융시키는 이제 기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리콘이 한 1400도 정도가 되고요. 리튬 나일륨 옥사이드 한 1400도 금방이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집에서는 인덕션 같이 이제 그런 인덕션 타입으로 이제 히팅을 합니다. 그래서 메탈 크로스업을 안에 이제 인덕션을 히팅을 해서 그 안에 물질을 멜트시키고 그로스를 해내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 인덕션 타입으로 히팅을 했을 때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온도가 한 1500, 1600, 한 1700 이상부터는 좀 힘들어서요. 많은 물질들 성장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조금 그 성장 방법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아크 방전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르곤 방전을 시키는 건데, 고전압을 걸어놓고 번개가 이제 치듯이 전류가 방전되면서 샘플에 흘러가고요. 지금 밝게 보이시는 게 이제 전류가 방전되는 한 20에서 30A 정도 전류가 방전돼서 시료로 들어가고 그래서 가열이 되고요. 이렇게 가열하면은 기존의 인덕션 타입에서 달성할 수 있었던 온도보다 훨씬 높이 3,500도 정도까지 이제 달성이 돼서요. 텅스텐이 3,500도 정도 텅스텐을 녹여서 성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저희가 되게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잘 워킹을 하느냐를 보여드리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녹인 다음에 초콜릿스키 형태로 이렇게 찍어 올리거든요. 찍어 올리는데 찍어 올리기 전에 그냥 녹였다 붙이면은 이렇게 픽이 여러 방향의 모든 픽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폴리크리스탈입니다. 그래서 폴리크리스탈인데 저희가 이렇게 찍어 올립니다. 네킹을 쭉 해서 올리면은 숄더링은 굳이 하지 않았고요. 그냥 넥만 쭉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보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열충격도 있고 결정이 막 여러 방향으로 생성이 되니까 돼서 이렇게 방향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레인이 여러 개 있다라고 픽 개수가 그냥 그레인 개수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폴리크리스탈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여전히 그 결정성이 확보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쭉 넥을 길게 내려오면은 밑에 가면은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선택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200, 400, 예, 그래서 이제 단결점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타늄 3 안티몬이라는 물질인데 이게 뭐 그냥 인터메탈릭 얼로이 시료인데 토폴로지컬 위상 초전도의 캔디데이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제한이 됐는데 아직 실험적으로 검증이 안 된 물질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개발한 방법을 통해서 단결정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고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게 진짜 이론적으로 제한된 위상 초전도 물질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하는 절차들을 저희가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결정성 잘 나오고요. TM으로 이미지 본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아직 살짝 그 갈아보면 비율이 안 맞는 임필스도 있긴 한데 좀 그 디펙트 레벨을 많이 낮춰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은 결정성을 저희가 처음 확보한 이제 단결정 시료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폴리크리스탈하고 이제 얼마나 좋아졌냐 확인해 보면은 폴리크리스탈에 비해서 저항값이 2배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저온에서 저온에서 2배가 낮아졌고 초전도성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보시면은 폴리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한 2켈빈 정도에서 트랜지션을 보이는데 싱글 크리스탈 같은 게 되게 샤프하게 이제 초전도 트랜지션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위상적 특성을 나타내는지 안 나타내는지 확인하려면 결정성이 있어야 이제 저희가 그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밴드가 그 보이려면은 구조가 그 주기성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결정으로는 이게 진짜 위상적 특성을 보이는 위상 초전도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적 준비가 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이제 또 여러 시료들을 좀 크로스를 해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울트라 와이드갭 반도체 갈륨 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그리고 갈륨 옥사이드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 순으로 이제 갭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랑 그 다이아몬드를 그 쓰잖아요. 큐빗 그 뭐지 앰플센터 같이 이제 그 투레벨을 만드는데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는 그냥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게 갭 중간인데 이거는 왜 안 하지 하고 이제 성심을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나 아니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은 이제 그런 누클라이가 주변에 그런 없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리콘 카바이드는 있긴 한데 갈륨도 되게 그게 심해가지고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쓰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어쨌든 성장을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성장을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 퀀텀 스핀 리퀴드 물질입니다. 그래서 퀀텀 스핀 리퀴드는 키타이프라는 분이 이제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되게 이론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육각형 그 허니콤 구조가 있고 이게 이 1번 입장에서 볼 때는 밴드 방향이 세 군데고요. 그래서 이 방향별로 다른 스핀과 스핀의 인터랙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드 디펜던트한 아이젠 인터랙션 그래서 업 다운 스핀이 있을 때 업 업이 이 방향이고 뭐 이쪽으로는 다운 다운이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향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인터랙션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모델을 세우면은 희한하게도 이게 진짜 이그젝트하게 솔루션을 가지는 재밌는 상황이 되고요. 근데 그 솔루션이 이렇게 여러 가지 10의 23승계의 이제 스핀들이 이제 쭉 그 인탱글된 그러한 희한한 인탱글된 스테이트로 나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인탱글된 스테이트가 존재하는 그런 물질이 그런 뭐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은 이들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사실 퀀텀 스핀 리퀴드 스테이트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막 실험적으로 검증된 물질은 거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일단 인위적인 그런 해밀토니안이고요. 그 외에 사실은 다른 해밀토니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딱 저 해밀토니안만 안정시킨다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런 이제 후보 물질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지만 이렇게 그 허니콤 구조나 트라이앵귤러 구조에서 본드 디펜던트한 이런 그 스핀 인터랙션을 가질 수 있는 물질들이 후보군으로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 물질들에 대해서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밑에 소듐 루세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단결정이 한 번도 보고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포리크리스탈까지 만드는 단결정 만드는 데는 좀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의 물질 같은 경우에는 단결정을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퀀텀 스핀 리퀴드 상으로 가게 되면 사실 자동 상전이 안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상전이를 하고 있고요. 그 엔티페로 매그네틱 오더링을 한 5켈빈에서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이유는 이 물질이 그 코발트인데요. 코발트 중심으로 옥타이드라가 있는데 얘가 완벽하게 딱 아이소트로픽한 옥타이드라가 주변에 형성이 돼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렉 솔루션을 만족하는 키타이프 모델로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제안이 되고 있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살짝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찌그러져서 다른 형태의 스핀 텀들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퀀텀 스핀 리퀴드는 여기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옥타에드라가 아래 위로 눌려서 찌그러진 상태인데 이거를 다시 펴야 되거든요. 퀀텀 스핀 리퀴드로 가려면은. 근데 그 구조를 펴는 건 사실 쉽지가 않죠. 눌러진 걸 펴려면은 이렇게 눌러요. 옆에서 스트레인을 이렇게 컴프레션
컴프레시브 스트레인을 가야 이제 이걸 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키 이슈입니다. 이물질에 대해서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기존에 이제 방막 그로스 할 때 스트레인을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크 시료가 이렇게 저희가 있으면은 밑에 그보다 격자 상수가 작은 방막을 두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벌크 원하는 물질을 그로스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얘가 에피하게 딱 성장이 되면은 이 सब스트레이트 위에 아톰 위에 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기 격자 상수보다 작은 형태로 그 그로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피 그로스의 스트레인 엔지니어링을 하는 기술인데 이런 경우가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눌린 거를 다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 찌그러진 거를 펼 수 있게 되고 그럼 퀀텀 스피드 리퀴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디자인들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에피하게 성장될 때 저희가 스트레인을 가지고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PLD 방법으로 이런 물질들을 좀 성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LD 방법은 성장하고자 하는 물질을 이렇게 타겟으로 두고 펄스 레이저를 쏩니다. 그래서 국소적으로 이제 가열을 빵 해가지고 플라즈마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 베이퍼들이 이제 날아가서 원하는 सब스트레이트 위에서 이제 한 유닛 레이어씩, 모노 레이어씩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2016년도인데 이때쯤부터 이제 이 PLD 방법이 성장이 됐는데 진짜 아토믹 레벨에서 한 층씩 그로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퀀텀 스피드 리퀴드 캔디데이트를 저희가 처음으로 또 방막으로 성장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텍 손창희 교수님하고 공동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퀀텀 스피드 리퀴드가 사실은 기존의 매그네티즘을 없애야 되거든요. 없애서 가야 되는 거라서 이 퀀텀 스피드 리퀴드 스테이트인지 아닌지를 실험적으로 규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핀을 벌크가 이렇게 있는 시료도 측정하기 힘든데 저희가 방막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갈 길이 멀고요. 퀀텀 스피드 리퀴드를 방막으로 그로스한 게 거의 저희 일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은 저희도 아직 근데 스트레인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컨트롤하는 데는 아직은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한 상황이라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되게 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를 잘 골라가지고 격자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커머셜하게 양산화가 되어 있는 서브스트레이트들이 뭐 STO, 사파이어, 뭐 MGO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그 아토믹 레티스 사이즈가 훨씬 작습니다. 저희가 그로스하는 물질보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물질이 에피하게 안 올라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슷한 레벨에서 근데 컴프레시브 스트레인을 줄 수 있는 그게 레티스 파라미터 차이가 3% 4%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이제 서브스트레이트가 존재를 현재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서브스트레이트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튬 타이타늄 옥사이드라는 물질인데 같은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고 유니셀도 이 정도 레벨 안에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단결점을 성장을 시켰고 그리고 이게 표면을 처리를 하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아토믹 레벨에 이제 그 한 층 한 층 유니셀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층이 아톰 한 층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토미컬하게 플랫한 서피스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물질의 기판으로 되게 좋은 게 트랜스페런시가 되게 좋고 저희가 그로스하고자 하는 이물질에 비해서 그 매그네틱 석세티빌리티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이 물질을 좀 활용을 해서 스트레인을 걸어서 퀀텀 리퀴드 스테이트를 이제 구현을 해보려는 시도들을 좀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방막을 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옵티컬한 논리니 옵티컬 옥사이드 물질들도 방막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실리콘 위에 이제 그로스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실리콘 위에 옥사이드 물질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MB 방법으로 실리콘 위에 STO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독일의 마크사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사고 찍어보니까 이렇게 잘 올라가 있더라고요. 실리콘이 STO가. 그리고 그 위에 BTO를 바른 타이타늄 옥사이드를 그로스를 하니까 성장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이에 BTO를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할 수 있구나를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 방법 외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존에 좀 많이 알려진 방법이긴 한데
실리콘에 이제 YSG라는 물질을 이제 그로스를 하면은 실리콘에 이제 사보 옥사이드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실리콘 옥사이드 층을 얇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YSG가 그런 옥사이드 층을 사실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성장 시. 그래서 갉아먹고 이 산화물 표면을 만들 수가 있어서 그 위에 이제 BTO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실험실에서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을 사지 않더라도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실리콘 웨이퍼 위에 바름 타이타늄 옥사이드, 논리니어 옵티컬 옥사이드를 올릴 수 있는 실험적 방법들을 이제 개발을 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네. 그 외에도 이제 성장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이해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사실은 제일 많이 연구한 물질이 델라포사이트라는 물질인데요. 이 델라포사이트 물질은 산화물입니다. 산화물인데도 그 컨덕티비티가 가장 좋습니다. 산화물 중에 가장 좋은 물질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카파랑 골드가 지금 여기 룸템에서의 컨덕티비티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델라포사이트가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산화물인데도 골드 정도의 컨덕티비티를, 구리 정도의 컨덕티비티를 가질 수 있는 되게 좋은 물질이라서 그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저온에서는 민프리패스가 2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유니셀이 몇 옹스트롬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민프리패스가 20 마이크로미터면 몇만 개의 유니셀을 전자가 스캐터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되게 흥미로운 물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물질군에 대해서도 그로스를 열심히 진행을 했고, 사실 이건 되게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많은 물질들을 그로스했고, 팔라딘 코발트 옥사이드, 팔라딘 크롬 옥사이드 같은 경우 저희가 처음으로 그 방막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잘 만들기 위해 가지고 뉴클레이션 하는 메커니즘들에 대해서 연구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도메인들이 막 생성이 되는데 그 도메인을 생성되는 것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크로스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 하는 일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그 중구난방으로 이 5가지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양자 기술에 더 활용될 수 있는 소재를 하기 위해서는 하이 퀄리티로, 그리고 업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로스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그 물질에 대해서 크로스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니바디 인탱글된 스테이트를 물질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퀀텀 스피드 리퀴드나 토폴로지컬 위상 초전도 같은 게 아직 그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은 저희가 연구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물질 후보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막이나 스트레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런 이제 그런 퀀텀 스테이트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옥사이드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이제 포톤 프로세스나 옵티컬 그 강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해보고자 그런 관련 물질들도 성장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음, 네, 네, 흥미로운 강연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는, 그, 보이스를 키고, 해주셔도 좋고, 문자를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여기, 예, 질문. 되게 재밌는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되게 완전 불안인데 저는 로스하는 방법이 저렇게 잘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게 이제 은비 이런 말 많이 듣었는데 있어가지고 약간 말씀하시기 하시는 방식이 이게 뭐 불렸다가 끄집어내는 거라고 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분량까지 하시는 거다. 혹시 그 좋은 말 말씀하셨으니까 단점이나 뭐 한계 이런 것도 있을까요? 왜? 어, 예, 질문 말씀해 네. 주시고, 네. 그 초콜릿스키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요. 그래서 좋은 점 외에 이제 그 단점이 있는지, 한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스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일을 키울 수 있고 하이 퀄리티를 원하는 방향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요. 단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용융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가니를 필수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남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용기가 원하는 물질하고 완전히 반응하지 않는 용기를 찾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에서 이제 디펙트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거는 다 물질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발표해 주신 질문 이선영 과학 아십니까? 서브섹터를 측면에서 세컨 혹시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추천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학 쪽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저도 그 물질들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시작을 하지는 못했고요. 특히 비선형 광학 물질들은. 근데 기존에 알려져 있는 물질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들 위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나이온 옥사이드나 바륨 타이타늄 옥사이드 두 가지 물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나 트레이닝 이렇게 보스하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혹시 뭐 선생님 걸리면서 잘 지금 중간에 한 기술 네, 그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밑에 서브스트레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위에가 하면서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사실 근데 그 펼쳐지는 그 깊이가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보통은 스트레인이 걸리는 게 한 40나노, 50나노 두께까지는 걸리는데 저희가 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사실 그 스트레인이 풀리기 전에 증착을 끝내버리거나 아니면 완전 다 풀린 상태까지 두껍게 만들어서 하고요. 근데 풀리기 시작하면 스트레인이 릴렉스 되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라인 디펙트라든지 여러 가지 디펙트들이 나옵니다. 근데 되게 얇은 영역에서는 스트링이 잘 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에피그로스라는 게 밑에 원자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로스이기 때문에 밑에 힙한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힙한에서 디펙트가 있으면 그 디펙트를 따라 올라가고요. 디펙트가 없는 퍼펙트한 상태면은 그로스도 퍼펙트하게 잘 됩니다. 네, 혹시, 네, 네. 제가 온라인 질문 확인하는 동안 제가 궁금한 건, 그, 지금 양자 물질이라는 거에 대한 define? 네. 좀 말씀은 해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싱글 크리스탈 물질은 다 양자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면 어떤 또 다른, 그게 이제 요구사항, 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예, 되게 지금 연구하시는 좋은 분, 네,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응집물질을 하는 관점에서 양자물질은 사실은 양자 기술에 딱 연관된다기보다는 여기 말씀드리는 그 퀀텀 스핀 리퀴드나 슈퍼컨덕터 두 가지에 가깝거든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위상학적 특성이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 코릴레이션한 그러니까 단일 전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특성을 만족하는 물질들을 저희가 넓게 양자 물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발표한 양자 물질은 그걸 포함하더라도 다 그냥 양자 소재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자 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물질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 오늘 두 분 연사분들, 좋은 강연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워크숍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